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오빈 아빠입니다. 저는 시중은행에 다니고 있는 은행 직원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각종 금융 상품이나 대출 받는 방법, 그리고 제가 중고 BMW를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타고 있는 영상들을 컨텐츠로 올리고 있는 평범한 아이 아빠입니다. 자, 일주일 정도 남았죠.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번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5월 말까지인데 주말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을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이미 자료 제출을 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완료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가 많다 보니 개인 사업자 분들 중에 최근에 은행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 대출 문의 아니면 종합소득세 관련한 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오셔서 좀 떼가시면 되는데 몇 번씩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은행에서 준비하시는 종합소득 신고 서류 중에서 이것만큼은 빼먹지 말자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은행에서 대출 쓰시는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적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는 중요한 얘기는 영상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빠진 서류들은 다음 주에 다시 챙기셔가지고 세무 대리인한테 전송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정 신고하시면 되니까 오늘 이야기를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출금 이자 납부 내역서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떼가는 서류죠. 은행에서 사업 관련한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내신 이자 납부 내역을 증빙하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하도 많이 때려 오시기 때문에 대북에 있는 은행 직원한테 2019년이라고만 얘기해도 알아서 잘 떼줍니다. 자,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카드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사용한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떼가시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2019년도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가시면 됩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그냥 은행 오셔서 뽑아가시면 되고요. 삼성카드, 롯데카드 이런 전업계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나 콜센터 통해서 이런 사용 내역 자료 요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재보험료 납입 영수증입니다. 이건 사실 보험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은행 쪽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택이 아닌 기타 부동산, 기타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가나 공장, 근린 상가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보험 설계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래하는 보험사가 있으면 그 보험사 통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은행에 질권 설정된 보험 증권 원본만 주시면 되는데 딱히 아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직접 보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연계된 다른 화재보험사를 통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납부하신 화재보험료는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팩스로 많이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 사업 중에 업무용 자동차 쓰시는 거 있으면 그 자동차 보험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비용 처리되니까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019년 월세 송금 내역서예요. 거래 내역이죠. 여러분들 사업장을 자가가 아닌 임차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월 여러분들이 송금한 그 송금 영수증 요거를 첨부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랑 같이 제출을 하시면 이 월세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요것도 같이 준비를 하세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이 송금 내역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발급하는 서류는 아닌데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꼭 챙기셔야 될 게 이 노란우산 공제 납부 내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떼가는 서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종합소득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실 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라고 밑에 가로 열고 노란우산 공제라고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납부하신 노란우산 공제 내역 금액은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2019년 중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이거를 가끔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쓰시는 경우에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세무대리인이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작년에 노란우산 공제 가입 금액이 자동으로 뜨는지 안 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2018년도까지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안 하셨다가 2019년도 작년에 처음 가입해서 노란우산 공제에 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내일 꼭 전화하셔서 세무사한테 노란우산 공제를 작년에 가입했는데 이 공제 부금이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노란우산 공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혹시 지금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라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 영상 말미에 노란우산 공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은행과 관련된 종합소득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실 텐데요. 대부분 은행에 대출도 다 있으실 것 같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부가세 신고할 때 많이 겁나시죠?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 다 그냥 세금으로 갖다 낼까봐 아마 겁나고 기운 빠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이 지금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실 것 같으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너무 신고 금액을 없이 해서 너무 적게 신고하면 안 돼요. 물론 진짜 매출도 줄었고 부가세도 줄고 소득 금액 자체가 아무리 내가 기본적인 것만 신고를 해도 소득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 그냥 안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대리인 통해 소득 신고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시고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신고를 너무 적게 하면 이 세금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대출 쓰고 계신 분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는 분들 중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예 대출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금융기관에 대출 쓰셔야 되는 분들은 1금융권 대출이 안 되면 이걸 또 2금융권 쓰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자를 또 엄청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십만 원 세금 줄이는 게 그렇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점 참고해서 세무대리인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고 금액을 결정하시고요. 은행 대출 한 1억 정도만 있으시다 하더라도 대출금리 1% 차이 나면 100만 원이죠. 아마 지금 제 얘기 듣고 1억도 대출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행 대출 훨씬 더 많이 쓰시는 사업자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십만 원 세금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세무대리인하고 꼭 상담하시고 5월달 종합소득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